네이밍에 관한 세 번째 영상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우리 그 보통 명칭, 또 관용 명칭, 그리고 기술적 명칭 이런 것들은 상표 등록이 될 수가 없다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또 현저한 지리적 명칭, 이것도 상표 등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 자체가 어떤 즉각적인 지리적인 감각을 전달하는 그런 표장들, 이런 것들은 상표가 될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면 조지아 커피, 조지아라는 것이 그 미국 남동부에 있는 어떤 주의 명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지리적인 감각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명칭이기 때문에 이 조지아 커피 이건 상표가 될 수 없다. 이런 그 결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함흥냉면, 또 장충동 왕족발, 장충동이나 함흥 전부 어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죠.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는 것은 어떤 지명을 나타내는 것으로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다는 의미겠죠. 함흥이나 장충동 전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그런 지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서울 뚝배기, 이런 것도 상표 등록이 될 수가 없고요. 또 마포옥, 마포에 가면은 이 마포옥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곰탕집이 있습니다. 60년 됐다고 하는데요. 마포라는 것이 아주 현저한 지리적인 명칭이죠. 그러나 이런 이제 마포옥이나 이런 것이 상표 등록은 될 수가 없어도 상호로는 보호를 받습니다. 상호. 상표는 이제 상표법에서 보호해주는 권리고요. 상호는 상법에서 보호하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비록 상표 등록은 안 되지만 이 마포옥은 상호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다만 이제 상표는 전국적인 효력을 갖지만은 상호는 그 해당 지역 내에서만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마포옥은 이 마포구 내에 상호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마포구 내에서 마포옥이라는 명칭의 곰탕집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바로 이 상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규제를 받게 되죠. 또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상호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명칭이 저명한 명칭이 되면은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그 특별법에 의해서 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상호나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저명한 명칭들, 이런 것들은 다 또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명칭들을 모방해서는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책임을 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춘천옥이라는 명칭도 있습니다. 춘천에서 생산되는 옥을 나타내는 이제 이런 그 명칭인데요. 이 마포옥이나 춘천옥은 다 제가 직접 그 변호사로서 처리를 했던 사건들인데요. 춘천옥은 한 20년 정도 된 사건인 것 같아요. 이 옥에는 경옥과 연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연옥이 훨씬 더 비싸대요. 그런데 이 연옥은 우리나라에서는 춘천에서만 생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춘천에서 생산되는 옥, 그 옥을 채굴하는 이 업체의 그 회사 이름이 뭐 춘천옥이라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옥 제품을 이제 춘천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춘천옥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춘천옥이 이제 유명한 옥이기 때문에 옥 제품으로서 유명하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춘천에서 생산된 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춘천옥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면은 부정경쟁방지법에 걸릴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표시 광고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들에 대한 법이 또 있습니다.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래서 춘천에서 생산되지도 않았는데 춘천옥이라는 명칭을 쓴다든가, 또는 뭐 강화도에서 생산되지도 않았는데 강화 화문석이라는 명칭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그 특별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꼭 지리적 명칭은 아니라 하더라도 산이라든가 강이라든가 섬의 명칭, 이것도 사실 일종의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백두산, 한라산, 설악산, 뭐 영산강, 대청호, 독도, 제주도, 진도, 거제도, 이런 것들은 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되지가 않습니다. 뭐 나이아가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아가라 같은 것도 그 자체가 지명은 아니지만 지리적 감각을 즉각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명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문화재 같은 경우도
이 지리적 명칭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대문, 남대문,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상표 등록을 출원하게 되면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자체가 지리적인 감각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뭐 동대문에서 식당을 하는데 상표로서 동대문 식당, 또 뭐 동대문 가든 이런 것을 출원하면 상표가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첨성대는 또 가능하다고 한 사례가 있어요. 첨성대는 경주에 있는 것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화재죠. 그래서 동대문이 안 되면은 첨성대도 안 돼야 될 것 같은데 첨성대는 상표 등록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지리적 명칭의 옛 이름 같은 거, 우리 전라도 광주를 빛고을이라고 옛날에 불렀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요. 또 대전의 옛 명칭은 한밭이죠. 또 대구의 옛 명칭은 달구걸, 또 인천의 옛 명칭은 제물포. 그래서 이런 빛고을이라든가 한밭, 뭐 달구걸, 제물포, 이런 것들도 다 어떤 현저한 지리적 감각을 전달하기 때문에 상표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지명에다가 방위를 붙인 것들, 방위를 붙인 것들도 역시 상표 등록이 되기가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는 것은 이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죠. 거기다가 방위가 남자를 붙인 것, 남서울, 이런 식으로. 대전인데 서대전, 뭐 창원인데 북창원, 이런 것들도 전부 현저한 지리적 감각을 전달하기 때문에 상표가 될 수가 없다. 상표가 뭐 절대적으로 될 수가 없다라기보다는 출원했을 때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가급적 이런 명칭은 네이밍을 할 때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런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유사 명칭의 경우에도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핀란디아, 정식 명칭은 핀란드죠. 그러나 핀란디아라는 명칭으로도 이게 그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핀란드와 유사성을 갖고 있고, 따라서 핀란드라는 그런 국가를 직감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디아 뭐 양식집, 핀란디아 뭐 스파게티점, 이런 것들도 상표 등록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로 흔한 성 또는 명칭, 이런 것도 상표 등록이 되지가 않는데요. 흔한 성, 예를 들어서 뭐 윤씨, 김씨, 이런 것은 상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씨 농방 상표 등록이 거절됐고요. 김간애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김이란 건 정말 가장 흔한 성씨죠. 그리고 어떤 직위를 나타내는 명칭, 뭐 회장이라든가 사장이라든가, 그래서 김회장, 김기사, 김사장, 뭐 이런 것들도 다 상표 등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성을 결합해 놓은 것, 예를 들어서 뭐 김앤박, 우리 로펌 이름에 보면은 뭐 이렇게 성을 결합해 놓은 그런 로펌 이름을 많이 볼 수 있죠. 이제 미국에 그런 로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스캐든 앤 알프스 뭐 이런 이제 로펌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로펌이죠. 그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김앤장, 뭐 신앤김, 김신앤유, 뭐 이런 식으로 성들을 이제 묶어서 결합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명칭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원칙적으로는 상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표가 될 수 없는 것은 성의 경우이고요. 이름은 상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인, 특정인의 이름이나 성명, 그것은 이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김용모 제과점, 이런 것 상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김 제과점 이러면 안 되겠지만 김용모 제과점 상표 등록이 가능하고, 뭐 요새 그 셰프 이름을 딴 그런 식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표 등록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유명한 박찬일 셰프, 뭐 그분 이름을 딴 또 상표들이 많이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간단하고 그 흔히 있는 표장들, 어떤 것이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냐 하면은 문자라면은 한 글자로 된 것, 알파벳이라면 두 자까지, 그리고 숫자라면은 세 자까지는 이것은 간단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는 한 글자만 갖고서는 이것은 너무 간단하다. 알파벳은 두 개를 붙여놔도 너무 간단하다. 아라비아 숫자는 세 개까지 붙여도 너무 간단하다고 해서 상표 등록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숫자 1, 2, 3표, 뭐 777을 상표로 하겠다. 이건 상표가 거절될 확률이 높고요. 알파벳의 경우에는 두 자 이하면은 좀 곤란하다. 예를 들어서 뭐 LG라든가 SK라든가, 자,
그런데 이제 LG나 SK는 상표 등록이 다 되어 있죠. 그건 왜 가능하냐? 그건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런 알파벳의 경우에는 두 자만 갖고서는 이것은 너무 간단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문자의 경우에는 한 글자만 갖고서는 좀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문자가 한 글자이지만 그것이 그 자체로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셈표라든가 닭표, 말표, 이런 것은 상표 등록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그런 한 글자로 된 상표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뭐 우리 셈표 간장, 뭐 닭표 간장이라는 것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또 말표 고무신, 그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글자로 된 상표는 아예 출원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 뭐 별표 전축이란 것도 상당히 유명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형도, 간단한 도형들은 상표 등록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원형, 단순한 삼각형, 단순한 마름모, 태극마크, 자, 이런 것들은 상표 등록이 될 수 없고, 또 이런 것을 중복해 놓은 것들, 그러니까 원형만 쭉 중복을 했다든가, 또는 이런 원형과 삼각형을 번갈아 가면서 반복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도 간단하고 흔하다고 해서 상표 등록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구호라든가 표어 또는 인사말 같은 거요. 그래서 유명한 것이 이제 Be the Res라는 것이 있습니다. Be the Res. 이것은 2002년도 우리나라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그 월드컵 때 그 응원 구호로서 많이 사용됐던, 정말 온 국민들이 다 아는 그런 이제 구호죠. 근데 이것은 상표 등록이 거절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Be the Res를 캘리그라프로 써놓은 그것은 미술 저작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서예 작품이죠. Be the Res라고 아주 그 힘차게 붉은 바탕에 흰 글씨로 써놓은 글씨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미술 저작물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은 상표 등록은 되지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 나이키의 그 Just Do It, 이런 구호들, 이것도 상표 등록이 안 됐고요. 또 화장품 슬로건으로 사용됐던 뭐 우린 소중하잖아요, 이런 구호들, 이런 표, 이런 것들도 상표 등록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은행도 상표가 죽었는데요. 이 우리은행 사건도 제가 직접 관여를 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은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은행을 이렇게 어떤 특정 은행에 독점을 시켜도 되느냐, 이제 하는 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참석을 해보면은 한쪽 편에는 우리나라 시중은행이 다 서 있어요.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이런 이제 7개 은행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은행을 상대로 해서 이 상표를 무효시켜달라고 소송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쪽 편에는 우리나라 시중은행 7개 은행이 서 있고, 또 반대편에는 우리은행, 그 우리금융지주회사에서 운영하는 우리은행이 이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소송이 됐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이 우리은행에서 우리라는 것은 특정인에게 독점시키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독점 적응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소송을 하면서 이 우리은행을 특정인이 독점함으로 해서 많은 혼동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저는 국민은행에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래하고 있는 국민은행으로 얼마를 송금해라 할 때 우리은행으로 송금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잘 안 생기죠. 제가 비록 국민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고 국민은행과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 계좌로 송금하라고 할 때 국민은행으로 송금하라고 하지,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라고 해서 우리은행으로 송금하라, 이런게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식의 혼동은 없는데,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국민은행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은행에서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재민들을 위해서 그 의원금으로 뭐 10억 원을 출연을 했다. 그래서 그 신문에 크게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에게 자랑하면서, 야, 요번에 우리은행에서 수재 의원금으로 10억 원을 냈단다,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제가 국민은행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은행이라고 쓸 수가 있지 않아요? 이번에 내가 근무하는 우리 국민은행에서 10억 원을 출연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에서는 그 우리은행을 국민은행이 아니라 그 우리금융지주회사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은행으로 혼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혼동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독점 적응성도 없고 또 식별력도 없다 해서 이제 법원에서 이 우리은행은 상표로서는 이제 무효다,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러나 지금도 이제 우리은행은 이것이 상호로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은행 앞에 이렇게 파란색 마크를 붙여가지고 그 마크가 상표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해동검도도 상표가 죽었습니다. 원래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다가 해동검도도 정말 아까운 상표인데요. 이 태권도라는 것이 우리가 상표 등록을 옛날에 해놨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태권도가 세계적으로 많이 진출을 했는데 그러면 태권도를 만약 우리나라에서 상표 등록을 해놨으면은 이 태권도에 사용되는 용구마다 태권도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는데 그리고 뭐 도복의 띠라든가 뭐 도복이라든가 그 이 호신부라든가 이런 것에 다 태권도라는 명칭을 붙이고 그 상표 로열티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참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미리 이런 것에 대해서 상표 관리를 철저히 해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해동검도는 상표 등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해동검도도 정말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해동검도는 이 진검을 가지고 연습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해동검도를 배운 사람들은 전부 이 진검을 소장하고 싶어 한대요. 그런데 거기에 이 해동검도라는 명칭만 새겨주면은 그런 명칭이 없는 다른 일반적인 검과는 5배, 6배의 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해동검도라는 명칭, 로고를 여기에 붙임으로 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로열티 수입에도 상당한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좋은 명칭이었는데 이 해동검도라는 명칭도 대법원 판결로 죽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담당을 했던 사건인데요. 저로서는 참 아쉬운 사건이에요. 이건 제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살려보려고 했는데 결국 죽었어요. 해동검도가 이제 죽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단체에서 이 해동검도라는 명칭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누구의 검도 서비스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해서 결국 식별력이 없다고 해서 죽었던 사례입니다. 자,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셔가지고 네이밍을 할 때 어떤 명칭들은 좀 피해야 되겠다 결정하는데 참조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